국내에선 잘 안 알려졌지만 최근에 제작이 확정된 할리우드 대작들이 많은데 직접 할리우드 제작 관련 전문 사이트들을 뒤져서 싹 긁어왔습니다. We ready? 그리고 첫 봤다는 바로 빡빡이 형 제이슨 스타뎀의 양봉업 킬러 액션 영화의 후속작 빅키퍼 2입니다. The only thing you know is he's a beekeeper. You're done. 빅키퍼 1편은 4천만 달러의 제작비로 전세계 1억 5천만 달러 대응행에 성공했습니다. 이번에도 메가로돈처럼 중국에서 대박난 건가 싶었는데 의외로 1, 2위 미국과 중국 흥행 수익을 합쳐도 절반인 8천만 달러 정도입니다. 나머지 절반을 전세계 각지에서 끌어모았을 만큼 진정한 의미의 전세계 흥행작이죠. 지구 곳곳에 퍼져있는 빡빡이형 팬들이 무시무시한데요. 우리나라에서도 VOD나 유튜브로 본 사람들이 꽤 많은 상황입니다. 그 이후에 노가다 아재로 이직한 스타뎀의 워킹맨이 나오며 빅키퍼 소식은 잠잠했었는데 최근 영화 제작 소식을 가장 빠르게 알려주는 사이트에 그 이름이 뜬 것이죠. 일단 2편은 감독이 교체됐습니다. 1편은 무려 수어사이드 스쿼드와 퓨리를 연출한 데이비드 에이어 감독이었는데 갑자기 2편에선 비교적 인지도가 낮은 인도네시아 감독 티모 차얀토가 낙점됐죠. 티모는 인도네시아 액션 스릴러 쪽에서 두각을 보인 감독인데 저세상 수위의 고어한 액션으로 유명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넷플릭스 탑10에 들었던 차얀토의 섀도우의 13장면인데 할리우드에서도 액션 연출력을 인정받아 곧 개봉할 노바디2의 감독으로 발탁됐고 전세계에 제대로 이름을 알린 상황이죠. 그런데 차얀토는 액션만 잘 찍지 스토리는 자가복제에 가까운 참교육물밖에 없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는데요. 이게 오히려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바로 빡빡이 형이 자가복제 액션 영화로 유명하기 때문이죠. 그냥 직업만 매번 달라질 뿐이지 조용하게 살아가는 힘순진을 건드리게 되고 건드린 놈들이 아작나는 똑같은 플롯입니다. Now you've missed your train. 하지만 그게 질리지도 않고 액션 보는 맛이 갈수록 중독적이라 잔인함의 끝을 달리는 차얀토와 만나면 어떤 작품이 나올지 액션 영화 팬들은 오히려 더 기대하게 된 상황인 것이죠. 한편 빅키퍼에 대한 스타뎀의 애착이 유독 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본인이 직접 제작에 참여하기도 했고 실제로 벌 알러지가 목숨을 잃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약 맞고 찍었다는 썰은 유명합니다. Marvel comic. I mean, I could take my grandma and they'll put her on a green screen and anybody can do it. 진짜 토명 다음가는 액션에 미친 형인데 이쯤 되면 빅키퍼 2가 어떤 내용이 될 것이라는 얘기는 의미가 없고 그냥 나오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요즘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빵형의 차기작 클리프 부스의 모험입니다. 제목 듣자마자 알아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바로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의 스피노프입니다. 심지어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공개될 예정인데 촬영 현장이 최근에 공개됐습니다. 이때 클리프의 얼굴을 보면 전작보다 늙어 보여서 프리퀄이 아니라 시퀄이 될 것으로 예상되죠. 실제로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전작의 스턴트맨 생활을 정리하고 할리우드 스튜디오에 픽서로 활약하는 에피소드를 다루게 된다고 합니다. 픽서라는 직업은 할리우드의 스캔들, 범죄 같은 문제들을 조용히 해결하기 위해 고용했던 해결사로 할리우드의 어두운 이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 것으로 보이죠. 한편 빵형은 F1 더 무비로 주가가 최고치를 찍고 있는데요. That was constructive. 2억 달러 제작비로 전세계 5억 달러를 벌어들였고 해외 영화의 흥행이 어려운 한국에서도 270만 명을 동원했습니다. 이런 빵형의 차기작이라 넷플릭스에 공개되면 국내에서도 전작보다 훨씬 인기가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같이 나왔던 디카프리오의 출연은 아직 미정인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미 진작에 캐스팅 제안이 간 상황이라고 하고 전작과 똑같은 릭 달튼 역으로 300만 달러의 카메오 출연 제안을 받았다고 하죠. 카메오로 40억을 땡기는 게 진짜 월클은 다른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작품이 이슈가 된 건 배우들의 영향도 있겠지만 가장 큰 건 쿠엔틴 타란티노의 은퇴작이 될 것이란 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9년 타란티노는 워너타인 할리우드의 후속편을 찍고 은퇴할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안 그래도 전부터 딱 10개의 작품만 찍고 은퇴할 거라고 말한 건 유명한데요. 스타트렉 신작과 더 무비 크리틱 등 여러 작품들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클리프 부스의 모험이 은퇴작이 될 것이란 말이 많았던 것이죠. 그런데 불행 중 다행인지 타란티노는 연출에서 빠졌습니다. 빵형이 말하길 타란티노는 이 시점에서 연출까지 맡고 싶진 않아 했다고 합니다. I've done everything I wanted to do. Been able to work in this business at the highest level. I want to leave at that high level. 사실 이 작품이 타란티노의 은퇴작으로 조금 아쉬운 것도 사실이라 심사숙고 중인 것으로 보이죠. 제발 킬빌 3 아니면 또 다른 오리지널 액션 영화였으면 좋겠는데 워너타인 할리우드는 지금 넷플릭스 스트리밍 중이고 올해 하반기에 넷플릭스 대작들이 몰려있어서 이참에 구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2026년 최고의 대작 중 하나인 듄 파트 3입니다. 올해 7월 7일 촬영에 들어갔고 내년 9월에 종료 예정인데 1년 2개월의 촬영 기간이 스케일을 가능케 하는 상황이죠. 한편 국내에선 생각보다 듄에 대한 평가가 조금 갈렸는데요. 파트 2까지 합해서 총 5시간이 넘는 러닝타임 동안 아직도 빌드업 단계라 지루하다는 평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론 아이맥스에서 안 봐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두 편을 합쳐서 약 1조 5천억 이상을 벌어들인 초흥행작입니다. 그리고 이제 트릴로지의 마지막 편이라 예상컨대 내년 최고 흥행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모든 빌드업과 떡밥들이 회수될 예정입니다. 일단 계속해서 주인공 폴의 예지몽에 나왔던 대규모 성전이 기다리고 있죠. 새로운 황제 폴 무아팁의 등극 이후 12년 동안 반대 세력과 전쟁을 벌이는데 무려 몇십억 단위의 사상자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전쟁씬에 제작비가 많이 투여됐을 것 같고 아마 반지의 제왕을 넘어서는 대규모 전투씬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 중입니다. 또한 폴의 어머니 제시카의 뱃속에 있던 알리아 역의 아냐 테일러 조이가 제대로 모습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전작에서도 잠깐 예지몽의 얼굴을 비췄었는데 태어나기 전부터 예지력을 가진 능력자입니다. 실제로 과거 실사화 영화들에선 원작과 같이 초능력을 가진 어린 소녀로 나왔었는데요. 원작 소설과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빌베브의 트릴로지에선 성인의 모습으로 나와서 원작 팬들도 보는 재미가 쏠쏠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내년 12월까지 어떻게 기다릴지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분들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레전드 게임 원작 레지던트 이블의 8번째 영화입니다. 최근 제작 중이라는 소식이 뜨면서 동시에 내년 9월 18일 개봉일까지 확정됐죠. 레지던트 이블 하면 밀라 요보비치가 조건 반사적으로 떠오르는데 안타깝게도 밀라 누나와 남편 폴 앤더슨 감독의 시리즈는 2016년으로 끝났습니다. 그 이후 2021년 리부트판인 라쿤시티가 개봉했지만 밀라 누나가 빠진 레지던트 이블은 안고 없는 찐빵이었고 전작의 흥행에 못 미치는 성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오는 8번째 작품도 감독과 배우 모두 바뀐 새로운 버전입니다. 하지만 제작비는 오히려 전작보다 증가한 6,500만 달러로 주인공은 유포리아의 오스틴 에이브람스가 맡았습니다. 솔직히 레지던트 이블은 주인공 인지도가 중요한 것 같은데 킬리언 머피가 없었던 28년 후와 비슷한 느낌인 것 같죠. 터미네이터처럼 밀라 누나를 조연으로나마 등장시켜야 그나마 본전은 칠 것 같은데요. 그래도 다행인 건 실사화 영화 7편을 모두 제작했던 콘스탄틴 필름이 이번에도 제작을 맡았습니다. 또한 내년 2월에는 캡콤의 원작 게임 바이오 하자드의 9번째 타이틀 바이오 하자드 레퀴엠이 공개 예정입니다. 진짜 GTA 6까지 내년은 게임 라인업이 영화보다 미쳐서 게임 유튜버로 전향해야 하나 싶은데 바이오 하자드 전작도 1000만장 판매를 넘겼던 걸 보면 내년의 대박은 이미 확정인데 레지던트 이블이 원작 게임의 후광 효과를 받아서 흥행할 가능성도 있어서 일단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작품도 국내에선 잘 안 알려져 있는데 조니 뎁의 차기작 데이 드링커입니다. 거의 조니 뎁 필모그래피에 추가해도 될 정도로 영화 같았던 엠버워드 그날의 진실이 전세계 데이트를 치고 나서 그 이후에는 흥행작이 부재한 상황인데요. 이 데이 드링커로 다시 존재감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일단 영화 제목이 직역하면 프로 낫술러입니다. 조니 형이 재판 때문에 낫술에 맛을 들였나 싶은데 실제로 조니 뎁이 설립한 제작사의 자회사가 제작한 영화입니다. 여자 주인공이 어떤 캐릭터로 나오느냐에 따라 엠버워드 저격 영화로 밈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공개된 촬영 스틸을 보면 확실히 낫수를 조지고 있습니다. 또 주목할 만한 게 조닉 제작사 썬더로드 필름이 참여했고 배급사도 조닉과 같은 라이언스 게이트입니다. 사자문 출신 액션 영화들은 다 평타 이상은 치기도 하고 심지어 감독이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시리즈의 마크 웹이라 간만에 조니 형의 찐 액션을 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죠. 참고로 엠버워드와의 분쟁 다큐는 넷플릭스에 있는데 빠르게 하이라이트만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가 이전에 리뷰했던 영상이 있어서 영상 끝에 추천 영상 걸어둘 테니 이어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미 전세계 흥행은 예약해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입니다. 1편은 3,500만 달러 제작비로 전세계 3억 2천만 달러의 역대급 흥행을 거뒀는데 예상외로 20년간 후속작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루머만 있다가 드디어 올해 6월 30일 촬영에 들어갔고 최근 현장 스틸컷이 공개되며 전세계 팬들을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감독, 출연진, 제작사 전부 20년 전 그대로고 더 놀라운 건 배우들이 20년이 지났다고 믿기 힘들 정도로 젊은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탑스타들이 전부 복귀하는 후속은 드문데 당시 조연급이었던 에밀리
에밀리 블런트도 거물이 돼서 캐스팅 비용이 제작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To Nigel Miranda, I couldn't do something like that. You already did. 한편 스토리도 이미 대박입니다. 원작 소설 복수는 프라다를 입는다 악마의 귀환에 따르면 시간이 흘러 온라인에 밀린 출판계가 어려움을 겪고 런웨이 편집장 미란다가 고군분투합니다. 실제로 미란다의 모티브가 된 인물인 미국 보그 편집장 안나 윈투어도 올해 6월 37년 만에 보그 편집장 자리에서 내려오겠다고 선언하며 영화의 내용과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 생긴 재밌는 상황이죠. What was the most challenging woman you ever played? Oh, I should say. No. 그리고 영화 관련해서 유출된 내용을 보면 앤 해서웨이가 연기한 앤디 삭스는 성공한 웹사이트의 편집장이라고 하죠. 실제로 1편 끝에서 소박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언론사인 뉴욕 미러에 취직됐어서 언론이나 패션업계 쪽 웹사이트일 것 같습니다. 여기서 촬영 사진을 보면 패션 디렉터 나이젤과 앤디 그리고 미란다가 같이 있는 모습인데요. 나이젤은 1편에서 미란다에게 통수를 맞고 낙담하며 모습을 감췄는데 여전히 앤디와 함께 미란다를 따라다니는 모습으로 봐서 오랜만에 같은 팀으로 일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It's unacknowledged. She doesn't even say thank you. So quit. You are not trying. You are whining. Wake up, sweetheart. 더군다나 1편 결말에서 앤디와 미란다의 관계가 좋았던 걸 감안하면 가능성이 커 보이죠. Go. 한편 비서로 갈리던 에밀리는 이직 성공 후에 패션 그룹의 임원이 되는데 2편의 메인 빌런으로 흑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mily. Just go. Emily. I said go. 런웨이 잡지 광고비를 두고 미란다에게 복수하는 내용이 다뤄질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제목도 복수는 프라다를 입는다인 것이죠. 딱 하나 달라진 게 있었으니 제작사 20세기 폭스가 그 사이에 디즈니에 인수됐다는 것입니다. 악마는 PC를 읽는다가 될 리스크가 생긴 건데요. 솔직히 디즈니도 흑어공주와 흑서공주로 그만큼 적자를 봤으면 적어도 이 작품엔 손을 대지 않을 것 같아 내년까지 진짜 좀만 더 같이 존버해보시죠. 추가로 안나 윈투어의 비서자리 채용 공고가 최근에 떴는데 연봉 1억 6천만원 수준이라 영화의 팬분들은 지원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딱 봐도 워라벨은 포기하고 개처럼 일만 해야 할 것 같아서 빡세게 일 제대로 배우고 싶으신 분들만 지원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Which photo would you want us to post on Instagram? Well, they're both great. You choose. 그럼 지금까지 넷플릭스의 에리였습니다.